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투자 전략. 오늘은 유통 부문의 1위를 차지하신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신 점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작년에 사실은 상반기에 이제 1등을 처음 하고 네. 아주 부끄러워서 출연을 못 하다가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다시 탈원해서 영광스럽고요. 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자주 출연해서 또 고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통업종이 또 오랜만에 네. 주가가 괜찮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렸거든요. 화면으로 유통업종의 또 강세와 네. 또 약세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점으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주가 하방이 탄탄하다는 점 꼽아주셨고요. 실적 변동성이 낮아서 방어주 성격이 뚜렷하다. 다만 약점으로는 신사업이 부진하고 성장 동력이 부재하다. 인구 감소로 수요 둔화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인바운드 회복이 가속화되면서 K 컨텐츠,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수혜를 입을 것이고 출생아 수라든지 혼인 건수가 증가를 하면서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위험 요인으로는 반도체 중심의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주가 부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바운드 기대가 미달할 때에는 섹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내수 쪽에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본다면은 네. 정부의 내수 활성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가서 약간 유통이 소외되긴 했는데 네. 저희 추석 전까지 그 백화점 기업들의 주가가 좀 굉장히 맞아요, 좋았습니다. 좋았죠. 특히 뭐 대표적으로 뭐 신세계라든지 이제 현대백화점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백화점 기업의 실적이 반등했던 타이밍이 정확하게 7월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효과는 이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네. 부분은 유통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반길 만한 소식이고 그리고 앞서서도 긍정적이죠. 보니까 인바운드 수요에 대해서 강점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여행객,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 예전에만 하더라도 면세점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뭐 백화점도 가고 그리고 로컬 채널로 많이 네.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뭐 인바운드가 예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점을 대부분 많이 가셨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중국인 이제 관광객분들이셨는데 요즘에는 뭐 명동이나 아니면 성수동 가보시면은 그 되게 다양한 국적의 이제 인바운드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통사의 그 수혜를 보면은 저희 현대백화점 네. 한번 가보시면은 외국인 매출 비중이 거의 20%가 돼요. 아우, 높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 가서 백화점을 방문하셨듯이 지금 한국을 오시는 관광객들도 백화점을 많이 가시고 편의점도 많이 가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유통사의 수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 지금 무비자 입국이 얼마 전부터 네.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세요? 기대감은 사실은 냉정하게 크진 않습니다. 왜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예. 것처럼 지금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중국 분들도 그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그룹 투어 그리고 이제 뭐 호텔신라 이렇게 면세점을 가시다가 최근에는 이제 명동 가시고 성수동 가시고 백화점을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여행 패턴이 바뀐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여행사가 여행 상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뭐 무비자가 됐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여행사가 상품을 만드는 건 한 2달에서 빨라도 3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올해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그 기대감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도 또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든지 그리고 연말이 되면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중국에서는 또 광군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4분기는 쇼핑에 있어서는 성수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성수기죠. 같은데 네. 국내 유통업체에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그런 이제 예. 행사를 하는 거는 수혜는 맞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 저희가 뭐 민생소비 쿠폰이나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출산율의 반등이나 좀 혼인 건수가 반등하는 전에는 네. 효과가 있긴 하지만 그게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4분기 때에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아까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뭐 민생 소비 쿠폰의 효과에 이제 정부의 그런 페스티벌이 붙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럼 저희가 페스티벌을 생각을 했을 때 예. 가장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우선은 이제 백화점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3분기 실적 시즌 지금 오늘 네. 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하면서 부럽더라고요. 시작이 됐는데 유통업체들은 3분기 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좋진 않습니다. 아직도요? 예. 네, 이게 왜냐면은 7월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3분기는 약간 이제 조금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실적이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는 거는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이제 기저가 낮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반기만큼 나쁘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도 저희가 이제 뭐 오늘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처럼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입니다. 네. 네. 그래도 또 유통업체별로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어느 정도 있을 것 있죠. 같은데 앞서서 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트라든지 이쪽 부분에 각각의 또 실적은 어떨까요? 우선은 마트는 조금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생 소비 쿠폰이 쓸 수 있는 지역이 저희가 편의점에 쓸 수 있고요. 아, 근데 예. 백화점은 되게 재밌는 게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돈을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약간 이거는 내가 이제 엑스트라 머니가 생겼다. 네. 그것에서 이제 백화점이 이제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한 거고, 그러면은 마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석 시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롯데마트나 그리고 이제 이마트의 실적은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민생 소비 쿠폰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채널이기 때문에 2분기 때 이제 뭐 GS 리테일이든 BGF 리테일이든 영업이익 감익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행히 3분기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증액 구조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백화점은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전반적으로 실적이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유통주 내에서 최선호주를 꼽는다면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예. 백화점도 좋긴 하지만 네. 백화점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아. 네, 특히 이제 현대백화점을 보시면은 주가가 YT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유통 섹터 중에서 코스피를 이긴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슬프게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백화점. 그렇죠. 굉장히 아웃퍼폼했습니다. 우상향 기조가 상당히 좋았네요. 네, 굉장히 네. 좋았어요. 그래서 유통주 치고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했는데, 그러면은 현대백화점도 좋지만 저희가 하나 종목을 더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유통사에서 가장 소외됐던 종목이 편의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현대백화점 하나 이제 가지고 가시고 이제 BGF 리테일 편의점도 같이 눈여겨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BGF 리테일 진짜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7월까지는 좀 그래도 올해 들어서 좀 올라왔는데 맞아요. 상승분을 거의 다 내줬더라고요. 지금 그랬었죠. 이에 따라서 네. YTD로 뭐 거의 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BGF 리테일에 대해서 지금 업황이라든지 어떤 점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신다면요. BGF 리테일이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작년이나 재작년 BGF 리테일 주가 좋았을 때는 네. 저희가 뭐 체감적으로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편의점 점포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유통사는 점포가 늘어야지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점포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은 점포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포의 그 산업에서 점포가 감익이 좀 발생을 했던 거는 2월부터 7월, 8월까지 이어져요. 그럼 BGF 리테일의 밸류에이션은 같이 동일하게 빠지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1분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BGF 리테일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이제 다른 그림이 되는 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네. 민생 소비 쿠폰의 효과도 이어지고 편의점의 실적도 3분기부터 반등으로 가고요. 그리고 점포가 한번 줄면은 상위 사업자는 내년에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BGF 리테일은 굉장히 소외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마 뭐 제가 만나는 그 기관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세요, 사실은.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외되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회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관광객들 네. 요즘에 많이 오잖아요. 많이 오시죠. 근데 뉴스 보면은 편의점 가서 네. 이제는 뭐 바나나 우유 사 먹고 편의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실제로 뭐 BGF 리테일이라든가 GS 리테일의 매출 단에는 뭐 크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건가요? 그 백화점만큼은 예. 없고요. 왜냐하면은
백화점은 점포를 생각해 보시면은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관광객분들이 요즘에 지방도 많이 가시긴 하시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수도권 위주고, 근데 이제 BGF든 GS든 전반적으로 점포가 아직까지는 절반 정도가 수도권입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그런 이제 인바운드 수혜를 못 받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수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다른 유통 채널만큼 수혜가 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의점, 특히나 BGF 리테일을 탑픽으로 꼽아주신 점은 내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보면 네. 지금 주가의 수준이 매력적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백화점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정말 올해 들어서 유통주 가운데에서 선전을 한 것이 백화점주, 그 가운데 현대백화점이었습니다. YTD로 본다면 뭐 고점으로 찍는다면 한 90% 정도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지금 한 10%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지금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백화점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3분기 실적이 이제 자회사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업은 백화점이든 면세든 이 부분은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듯이 나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회사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고점 대비 주가가 빠졌던 거는 그 요인 때문이고, 그럼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3분기 실적 전후가 좀 좋은 타이밍일 텐데 저희가 지금에서도 이제 나쁘지 않은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 백화점 혹시 주가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 24년도, 3년도 때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백화점의 주가가 좋았던 거는 엔저, 아, 그리고 인바운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쇼핑하러 많이 갔었죠. 맞아요. 예. 근데 그 스토리가 지금 이제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19년도 동월 대비해서 회복률이 거의 130%까지 갔고, 한국은 지금 한 110%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이 이제 저희 뭐 캐대언이든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가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심할 거는 없고요. 그럼 백화점 3사 중에서 인바운드에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기업은 현대백화점입니다. 네. 이제 이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잠깐 처음에 말씀하신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주가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실적에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대백화점이 면세점의 영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면세점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거는 이거 너무나 자명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고, 그리고 인바운드나 그리고 이제 단체 관광객의 수혜를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좋지만 좀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3분기 실적에 약간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고려하셔서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유통주에 대한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래서 유통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반도체나 이렇게 수급 그 순환매가 들어오면은 좀 약해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약한데, 그래서 섹터를 정말 뭐 모든 종목을 산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유통 애널리스트지만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그럼요.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현대백화점 같이 군계 일학이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좀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유통주의 유통 섹터의 투자 전략이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현대백화점 그리고 BGF가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유통업종의 1위를 차지하신 한국투자증권의 김명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